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5 Rohstoff für die blauen Schwert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금이 두 개 교차하고 있죠. die blauen Schwert입니다. für die blauen Schwert. 그러니까 푸른색 금, 파란색 금을 위한 Rohstoff의 원료, 원자재, 로 하면 날 것 할 때 가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슈토페는 소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밑에도 나오지만 독일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명한 카울린베르그베크입니다. 카울린 하면은 어떤 광물, 고령토 같은 광물이고 베르그베르크, 베르그는 산이고 베르크가 합쳐져서 이제 이게 광산이거든요. 이제 채광장이나. 그래서 여러분 마이센, 독일 마이센 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혹시? 다른 유명한 것도 있지만 도자기 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포르첼란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지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것은 독일 마이센에서 유명한 도자기 산업과 관련한 부분을 할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18세기 이전까지 도자기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청화백자는 유럽의 군주들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이었죠. 유럽의 제후들은 우위를 다지는 한편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값비싼 선물을 하곤 했는데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 그 어떤 유럽 국가에서도 도자기를 넘어서는 그릇을 만들지 못했는데 한 군주의 열망과 연금술의 우연으로 인해 하얀 금을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얀 금이라는 바이세 골드, 우리 텍스트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백금 혹은 하얀 금, 영어로 화이트 골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기를 말합니다. 백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유럽에서도 나중에 이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마이센이 이제 그 비밀을 캐내면서 마이센 특유의 이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유럽 최초의 도자기이자 오늘날까지 최고의 명품으로 불리우는 마이센 자기의 탄생입니다. 작센 군주이자 폴란드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 1세는 도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산 청화백자 151점을 프로이센의 왕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서 용기병 600명을 넘겨줄 정도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했죠. 아우구스투스 1세는 사치를 사랑했지만 그만큼 돈도 사랑했습니다. 항상 돈이 절실했던 아우구스투스 1세는 금고를 메울 사업이 필요했죠. 당시 이웃나라인 프로이센에 요한 베트거라는 연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죠. 프로이센의 군주가 소문을 듣고 베트거의 연금술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하자 위기를 느낀 베트거는 급히 작센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뭔가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망명을 허락하고 베트거를 가두다시피 한 상태로 금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당연히 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당시 관료 중 하나였던 에렌프리트 발터 폰 치른하우스라는 인물이 베트거에게 도자기 제작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도자기 생산에 도전하고도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령토와 같은 흙을 찾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베트거는 도자기 이제 고령토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방금 텍스트에서 카올린, 그죠? 이 단어에 해당됩니다. 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1710년 에르츠게비르게 산맥에서 드디어 고령토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710년 6월 알브레히츠부르크 성에 도자기 공방이 건설된 후 도자기 생산에 성공하게 되어 역사적인 마이슨 자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도자기 개발에 성공한 아우구스투스는 도자기를 특권층을 위한 상품으로 만듭니다. 도자기의 높은 가격이 작센의 국고에 지속적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처음에는 청화백자를 모방한 자기를 생산했지만 단 몇 년 만에 독자적인 유럽 형태와 문양을 만들어 진짜 유럽 스타일의 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는 이 도자기들을 유럽의 궁정에 홍보용 샘플 겸 선물로 보냈고 화려한 감각의 도자기에 반한 유럽의 군주들은 선물 받은 도자기에 반해 작센의 공방에는
각국 군주와 귀족들의 주문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는 이제 외국의 명품을 수입하던 입장에서 유럽의 유행을 주도하는 선도자적 지위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를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자기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 데에는 도자기의 아름다움도 영향이 있었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 변화한 유럽 귀족들의 취향이 가장 큰 변화 요인이었습니다. 17세기 이후 초콜릿과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유럽에 수입되게 됩니다. 이전의 음료와 달리 이러한 음료들은 모두 뜨겁게 마시는 음료들이죠. 금잔이나 주석잔, 유리잔은 이런 음료를 마시기에 그리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궁전과 커피하우스에서는 커피와 차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중국산 자기는 너무나 비싼 상황이었을 때 마침 작센에서 도자기가 개발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반상기 세트는 물론 차 세트, 커피 세트도 개발을 지시했고 이후 제후들의 모든 사치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의 군주들 사이에는 색다른 취미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이국적인 새와 동물을 수집하는 동물원 운영이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는 도자기로 이런 동물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독수리, 강아지, 여우, 공작새 등등 각종 동물을 비롯하여 알브레히트 듀러의 코뿔소 파나에서 영감을 받은 도자기 코뿔소까지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얼어붙은 자기로 만든 피겨린을 제작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작센 공방이 생산하는 피겨린의 완성도에 감탄하는 한편 자신들의 애완동물을 피겨린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의 계산이 완벽히 적중하는 것이죠. 루이 15세의 정부이자 로코코 문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던 퐁파두르 후작부인은 자신의 애완견이었던 앵과 미미의 피겨린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귀족들이 그릇을 주문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피겨린을 주문하게 되죠. 이런 피겨린은 유럽 귀족들의 식탁까지 변화시켰는데요. 당시 식탁 위를 꾸미는 소품은 요리사들이 설탕으로 만든 장식품 위주였습니다. 이런 장식품은 품도 많이 들고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귀족들이 식탁을 가꾸기 위해 도자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식탁 위의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자기는 유럽인들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했습니다. 시작부터 최고의 부유층인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은 마이센의 제품들은 오늘날에도 하이엔드 럭셔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이센의 자기로 식기 세트를 장만하려면 차 한 대 값은 우습게 넘을 정도고 특별한 피겨린까지 더하게 되면 집 한 채 값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예술가와 협업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센은 유럽의 유구한 명품 브랜드들이 창립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얻고 제품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의 작품을 구입해 작품들의 회화적 요소들을 반영한 도자기 제품들을 발매하기도 했고 현대 무용을 개척한 로이 플러의 모습을 담은 피겨린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90년대 샤넬의 칼 라거펠트는 마이센에서 제작한 각종 오브제를 이용하여 샤넬 오트 쿠티르의 작품을 내놓기도 하는 등 마이센은 다양한 예술품과 예술가 또 럭셔리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 깊이와 넓이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센이 계속 성공 신화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도자기 만든 과정을 자 여기 나오죠. 쌍금 우리 아까 텍스트에서 이제 이게 칼이 이게 이제 마이센 도자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트레이드 마크라고 봅니다.
Aber nur in der Weißmann-Manufaktur entsteht das Original. 자기를 이렇게 잡으시는 가지고 Die Dekoration vordergründer Weinkanz auf Weinlaubmuscheln mit Spiegelfächern. Damals war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시간상 텍스트 일단 먼저 봅시다. 보고 나중에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더 보고요. 볼까요? Kaolin Bergbeck by Meissen. Meissner Porzellan ist weltweit bekannt und beliebt. 자, 진행 뒤에 보통 어가 붙죠. 도시나 이런 데죠. 마이센의 도자기. Meissner Porzellan ist weltweit. 세계적으로 bekannt.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Auf English famous 하고 비슷한 단어 보면 됩니다. weltweit. 전 세계 멀리 이 말이죠. 벨트 그 다음에 바이트 아유 또 갑자기 기침 나오네요. 유명하고 unbeliebt 사랑받는다. 자, 리벤 동사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자인 마켄 자이켄 자, 이 마이센 도자기의 자, 소유격이죠. 자인 마켄 자이켄 그 마크죠. 그게 뭐냐면 진 die blauen Schubert. 아까 제가 말했던 이름입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die blauen Schubert. 그 파란색 그 쌍금입니다. 어째 보면 칼이 두 개 교차하는 거니까 쌍금, 저 쌍칼. 그죠? Worin liegt eigentlich das Geheimnis seiner guten Qualität? 자, worin 무엇 속에 있는가? liegt 뭐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eigentlich 도대체
das Geheimnis, 그 비밀이, 예? 이제 요 입격이죠. 자이는 guten Qualität, 그 마이센 도자기의 뛰어난 품질, Qualität, 이제 영어의 quality죠. 그 뛰어난 품질의 Geheimnis, 비밀이 대체 worin liegt, 어디에 있는가? Wesentlichen Anteil hat das Kaolin. 여기 주어고 이제 여기 목적어죠. 카올린이 그 고령토, 흙 있죠? 그게 고령토가 이 본질적인 그 어떤 못, 안타일 하면 못입니다. 어떤 지분이나 그죠? 그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죠. 이제 동사로 안타일렌, 타일렌이란 좀 명사로 안타일. 그래서 이 고령토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고령토가 본질적인 부분을 갖는다. 즉, 그,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요 다스는 이제 카울린을 봤죠. 그 고령토는 in kleinsten Bewerk, 가장 작은 그 광산, 오이로파스, 유럽의 가장 작은 광산, 어디에 있냐면 자일리치입니다. by Meissen. 마이슨의 자일리치에 있는 유럽의 가장 작은 광산에서 abgebaut 채굴되는 고령토입니다. abbauen 하면 뭘 이제 캐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원래 동사 원형은 abbauen입니다. 그죠? abbauen. 원래 바우엔이 뭘 건설하다, 뭐 구축한다, 뭐 형성한다는 뜻인데 이 앞라는 분리전체라고 붙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캐낸다, 채굴한다는 뜻이죠. 누어 피어 베르글로이트, 누어입니다. 영어 only죠. 단지 피어 베르글로이트, 4명의 광부. 베르그만이 원래 이제 단수인데요. 만의 복수형 로이트죠. 베르그만 하면 광부. 그래서 4명의 광부만이 아르바이텐 도트, 그곳에서 일을 한다. Der Stollen, in dem der Rohstoff gewonnen wird, liegt etwa 3,5 Meter tief. Der Stollen 하면은 지하 통로입니다. Der Stollen. 그럼 인댐은 이제 앞에 요 Stollen을 받는 관계대명사죠. 그 지하 통로 속에서 그 원료, der Rohstoff, 원료가 gewonnen wird, 얻어진다. gewinnen이 원형이죠. 뭘 획득한다, 얻는다 할 때, 잘못했습니다. gewinnen, gewann, gewonnen 이렇게 되죠. 시제변화가 gewinnen, gewann, gewonnen 이렇게 되죠. 자, 이 gewinnen이 뭘 획득한다, 얻는다 이 말인데 지금 원료가 이 수동태죠. 얻어진다, 획득된다. 어디에서? 지하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지하 통로는 어디 liegt 위치합니까? liegt etwa 3,5 Meter deep. 3.5m 깊이 deep입니다. 그죠? 깊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Er kann durch ein Mundloch eine halbrunde Öffnung an der Erdoberfläche oder an anderer Stelle with einer Light erreicht werden. 그 지하 통로는 자 화법 동사 칸이죠. 그럼 동사 원형이 쭉 뒤에 가면은 erreicht werden입니다. erreichen 동사는 어디에 도달하다, 뭐 그게 다다르다 이 말인데 er kann erreicht werden 수동태죠. 그 지하 통로가 도달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어떻게 지나가야 그 지하 통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durch ein Mundloch, 그 입구를 통과해서 두르시죠. 뭘 통과한다는 갱 입구죠. 문트가 원래 입이라는 뜻인데 입구멍, 입구입니다. 즉 할프룬데 입구를 조금 더 설명한 말이죠. 동격인데 만원입니다. 할프룬트니까 만원형의 그 입구입니다. 그죠? 구멍처럼 생긴 그 입구를 통과해서 근데 그 입구가 어디냐면 an der Erdoberfläche, 지표면이죠. 지표면에 있는 그 반원형의 입구를 통과해서 혹은 지표면이나 혹은 다른 슈텔의 위치
지표면이나 혹은 다른 위치에 있는 그 반원형의 입구, 개인 입구를 통과해서 사다리 위로 사다리를 지나서 그죠? 그렇게 해서 도달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Aus Sicherheit Gründen. Sicherheit 하면 안전입니다. Sicher 그 다음에 Height 여기까지가 한 단어인데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Gründen 하면은 원래 명사 그룬트죠.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인, 이유를 말하죠. 어떤 토대니까 영의 그라운드니까 그죠. 독일어 그룬트 복수형이 그린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들에서 이 말입니다. 아우스 몸으로 붙으니까 안전상의 이유에서 듀펜 자 허락을 나타내는 화법정사죠. 안전상의 이유에서 뭐만이 임뭐 항상 뭐뭐만이 허용된다 이 말이죠. 뭐 츠바이 베르글로이 두 명의 광부들만이 운트 타게자이 그 지하에 있도록 허락받는다. 운트 타게니까 지하죠. 어두운 곳이니까. 그죠? Das Kaolin wird aus der Erde gebrochen, verlegen und ausgefahren. 그 가올린 고령토는 거기 이제 대지로부터 그 땅에서 이제 부서져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분류가 돼가지고 verlegen und ausgefahren. 요 비르트에 다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실려 나오는 거죠. 운반되는 거죠. 그죠? 위브타게 이제 며칠 동안 며칠 거쳐서 이 말이니까 위브예요. 그죠? 위브타게 kommt es auf einen 12 Kilometer langen Weg direkt in die Manufaktur nach Meißen. 자,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고령토가 이제 12km 길이죠. 12m죠. 그래서 약 그러니까 12m 정도의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12m가 이동되는 게 어쨌든 길 위에 이마니까 아우프 아이넨 백 하면 뭐 길 위에 도중에 이 말인데 12m 길이의 어떤 그 과정 길을 이동해 가지고 바로 디렉트 영어의 다이렉트죠. 바로 그 뭡니까 제조사로 제조하는 곳으로 마이센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kommt es. Dort wird das Kaolin mit Feldspat und Quarz vermischt und zu einer formbaren Masse bearbeitet. dort 그곳에서 마이센에 있는 제조사로 제조하는 곳으로 오죠. 그곳에서 dort wird das Kaolin mit Feldspat und Quarz vermischt. 그곳에서 그 고령토가 mit 뭐뭐와 vermischt 섞인다 말이죠. mit vermischt 혼합된다 이 말인데 뭐와 섞입니까? 펠트슈파트 이게 이제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광물인데 장석이라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딥니까? 펠트슈파트를 찾아보면 이 나오죠. 장석 광물인데 장석입니다. 그죠? 긴 돌이란 말인데 그죠? 장석입니다. 그래서 이 펠트슈파트하고 그 다음에 크바르츠 이게 이제 차돌 같은 건데 석영이라고도 한답니다. 크바르츠가 이거하고 이제 섞입니다. 이 고령토가 wird vermischt 혼합돼 가지고 und 그래서 zu einer formbaren Masse bearbeitet 이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덩어리로 가공이 된다는 이것도 wird bearbeitet 이렇게 걸리죠. bearbeiten 동사가 이제 가공한다는 뜻이니까 어떤 걸로 가공되냐면 zu einer formbaren Masse 자,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덩어리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제 이제 주무리면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Nun beginnt die Arbeit der Porzellangestalt, die mit viel Erfahrung und Geschick
nicht nur Geschirr, sondern auch kunstvolle Gefäß und Figuren herstellen. 자, nun, 이제 beginnt, 시작한다 이 말이죠. Die Arbeit, 작업이 시작된다. 어떤 작업이냐? Der Porzellangestalt,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죠. 도자기 제조업자의 일이 시작된다. 근데 이 die Arbeiter가 봤죠? 이 일은 및 이제 도자기 이 업자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d가 동사가 복수형이니까 이걸 받는 거 맞네요. 이 도자기 제조업자들은 mit viel Erfahrung und Geschick, 많은 경험과 어떤 그 자질, Geschick,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nicht nur Geschirr, 자, nicht nur sondern auch니까 영어에 not only but also죠. 접시뿐만이 아니라 또 kunstvoll, 아주 예술적인 그런 어떤 그릇이나 용기, 그리고 피구렌 뭐 이런 거를 herstellen, 제조하는 그런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의 일이 시작된다. 피구렌은 뭐 어떤 인물 뭐 상이나 뭐 이런 외관이나 이런 뜻이 있죠. Auch die Porzellan-Anmaler. 자, Anmaler니까 Porzellan-Maler입니다. 미안합니다. Porzellan-Maler입니다. 그 도자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림을 그려냈죠. Maler, 화가란 뜻인데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haben ihren Anteil, 자신들의 그 못, 자신들의 맡은 부분을 일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에서 an den Erzeugnissen, 이건 이제 제품입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밑은 blauen Schubert 이겁니다. 푸른색 검. 그 그리는 데 있죠. Das Kaulinbergwerk in Jailich ist fast so alt wie die Meißner Porzellan Manufaktur. 이 고령토가 이제 그 추출되는 그 광산, 그죠? 자일리치에 있는 이곳은 fast 거의 so alt wie, 영어의 so old as입니다. so as, 영어의 as 용법 원급, 이제 독일어로 job인데 거의 뭐뭐만큼 그렇게 오래됐다는 alt. 그러니까 마이센의 그 도자기 마누스팍투어니까 도자기 제조사만큼 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길다는 거죠. Nachdem 베트크, 아까 베트크라는 그 연금술사 소개할 때 동영상에서 잠깐 이름이 언급됐는데 기억납니까? 그 베트크가 자, 나크뎀이니까 뭐뭐 한 후에죠. 베트크가 최초의 하얀 도자기, 백자죠, 백자. in 오이로파, 유럽에서 hergestellt hat, 만든 후에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nachdem Bettke das erste weiße Porzellan in Europa hergestellt hatte, 과거 완료형입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백자를 이 베트크가 만들어낸 그 이후에 Entstand, 동사 원형은 Entstand이죠. 뭔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Entstand, Entstand, Entstand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Entstand입니다. 베트그가 유럽에서 최초의 백자를 만들어냈던 그 이후 뭐가 생겨났습니까? Entstand 1710 das Jailliche Bergwerk, 1710년에 자일리츠 광산이 생겨났다. 채굴장이죠. 여기서는 석탄 캐는 건 아니고 도자기만 그 채굴하는 곳입니다. In China war das weiße Gold schon seit dem 7. Jahrhundert bekannt. In China, 중국에서는 그 이게 하얀 금인데 결국 도자기를 말합니다. 아까 화이트 골드라고도 하고 영어로, 혹은 뭐 백금, 하얀 금이죠. 중국에서는 이 하얀 금, 즉 도자기인데 이게 이미 7세기 이후로
그때부터 이미 베칸트,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자, 유럽에서는 그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시작됐지만 어쨌든 마이센이 유럽에서 최고의 도자기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고요. 밑에 이제 오늘 설명한 것은 뭐 카올린을 설명한 거죠. 아까 우리 고령토라고 했는데 이 카올린 ist ein locales weißes Gestein auf Porzellanerde genannt. 그러니까 아주 그 뭐 뭔가 하얀 게슈타인, 데리스 같은 그런 종류인데 포르첼란 에르데라고도 genannt 불려진답니다. 포르첼란 에르데. 우리말로 고령토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뭐 일종의 광물이기도 한데 von seiner Beschaffenheit und Güte ist die Qualität des Porzellan abhängig. 그러니까 이 도자기의 퀄리티가 질이 거기에 abhängig 폰하면 어디에 의존한다, 달려있다, 좌우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령토 카올린의 그 어떤 우수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Damit die Qualität gleichbleibend gut ist, wird der Rohstoff verlegt. 이제 분류된다, 그리고 그 원자재가 verlegt 된다 이 말은 das heißt, 즉 die weniger guten Stücke werden aussortiert. 즉 좀 더 적은 그 좋은 어떤 부분들, 조각, 이제 이 고령토에서도 질이 좋은 부분들이 또 선별되는 거죠. werden aussortiert. aussortier된 애가 이제 종류별로 분류한다 뭐 이런 뜻인데 선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eldspat und Quarz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여기 나왔듯이 미네랄리언, 광물의 종류인데 아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장석이고 이건 석영, 그죠?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광물의 일종입니다. 보면은 die in sehr verschiedenen Formen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죠? vorkommen 나타나는데 sie werden für die Glas- und Porzellanherstellung genutzt. 이 광물들은 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들 때 genutzt, werden genutzt 사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광물들이 품질을 이제 좌우하겠죠. 지금 목표 시간이 30분. 아까 이제 제가 뭡니까? 여기 도자기 마이센 도자기 도시가 소개한 건 이 부분. 자기 개발이 성공한 직후 1710년 문을 연 마이센 도자 제작소. 새 역사를 이룩한 명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자기 개발 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던 도자 제조 비법이 새어나가자 유럽의 많은 요장에서 마이센 자기를 모방했다. 그들은 차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초창기에는 아우구스트 왕의 머리 글자인 에이아를 새기다가 1723년부터는 작센 지방의 문양인 쌍카를 그려놓고 있다. Man kann sich, wenn man die Porzellanmanufaktur wieder verlässt, neben dem Eingang verschiedene Porzellanplatten anschauen. Und dort sind alle Markenzeichen drauf, die jemals im Einsatz waren. Man wollte schon im frühen 18. Jahrhundert die Produkte schützen. Das ist keine Selbstverständlichkeit gewesen. Und hat sich dann 1722 für ein neutrales Zeichen entschieden, für die Kurschwerter. Das heißt, die findet man im Anfang im kursächsischen Wappen, denn man wollte ja von vornherein zeigen, das ist das Symbol und das ist das Herkunftsland. Die Verbindung war natürlich ganz wichtig. 마이센은 중국 청화자기의 문양을 모방하면서 마이센의 문양으로 재탄생시켰다.
이것은 마이센 스타일의 청화자기 쯔비벨 무스터다. Hier sieht man einen bereits fertig gemalten Teller, der schon mal nur zur Hälfte glasiert worden ist. Man sieht hier, dass die Glasur die Malerei vollkommen bedeckt und damit auch schützt. Erst im Brand bei 1450 Grad wird die Glasur wieder durchsichtig und lässt die inzwischen oxidierte Farbe, dieses leuchtende Blau, zum Vorschein kommen. Außerdem wird in diesem Brand der Gegenstand nochmal um 16% schrumpfen. Das Geschirr verdichtet sich, es wird komprimiert und damit hat man dann eine Endgröße. 쯔비벨 무스터는 독일어로 양파 문양을 뜻한다. 석류꽃을 양파로 오인해 그림을 그려 붙여진 이름이다. 쯔비벨 무스터는 그릇 하나에 20-30만 원을 호가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주부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중의 클래식이다. 유럽 도자 역사를 다시 쓴 베트거. 그의 과학적 실험과 시행착오는 백색 자기 개발의 꿈을 이뤘다. 비록 마이센의 출발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디자인 개발과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 유럽 차기의 모태가 되는 마이센은 여전히 독보적 도자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